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에 아보도르 교수님의 그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는 책을 몇 부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사람의 신체의 그 체온과 관련된 책을 한 권 더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목은 따뜻하면 살고 차가워지면 죽는다라는 자연의학자 김종수님의 책을 요약을 해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 양력을 보면 그 1952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명지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졸업했고 40년의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강원도 정선에 전기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대자연의 원리에 따르는 생활을 하며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이치를 찾는 자연학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내었는데요. 이분의 이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 사람의 이 생명 온도라고 이분은 부르시는데, 이 몸에 우리가 바깥으로 나타난 체온이 36.5도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그 신체 내부의 온도가 38도에서 한 45도 사이 정도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장기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장기의 온도들이 내려가면 병이 온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내신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이렇게 좀 많은데요. 오늘은 그냥 요약을 해서 일부는 조금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요약한 것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2장 생명 온도를 잃어 저체온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을 이렇게 서술하고 계신데요. 페이지 44페이지 보면은 저체온이 되면 몸에 나타나는 대자연의 6대 원칙이 있다. 저체온이 되면 몸에 나타나는 대자연의 6대 원칙이 이제 첫째 몸에 기운이 없어진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몸이 붓는다.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생긴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굳어간다. 그다음에는 썩어간다. 그다음엔 죽어간다. 이런 이제 6대 원칙이 있습니다. 저체온이 되면. 그래서 이제 처음 44페이지 보면 몸에 이제 기운이 없어진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에 45페이지에 보면은 그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져서 저체온이 되면 무기력증이 생기는데, 그 위의 신경과 세포가 저체온이 되어서 위무력증이 되니 위하수가 되어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소장의 신경과 세포들이 능력이 약해지니까 흡수나 공급 능력이 떨어진다. 아무리 소화 기능이 좋아도 흡수 공급 능력이 약하니 살이 안 찐다. 대장의 신경과 세포들은 배설 능력이 떨어지니까 장 무력증이 생기어 배설 능력이 떨어져 문제가 생기고, 신장과 방광의 신경과 세포들이 기운이 없으니까 불필요한 수분을 소변으로 배설을 해야 하는데 배설 능력이 떨어져 문제를 일으킵니다. 췌장의 신경과 세포들은 저체온이 되어 기운이 약해지니까 인슐린을 생산 못해서 당뇨가 되기도 하고요. 또 가슴에 있는 심장과 폐 신경과 세포들은 다른 장기들이 무력해지니까 혈액 공급과 산소 공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각종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고, 또 산소 공급이 약해지니까 호흡이 짧아지고 가빠지며 호흡기 질환이 생기니까 저절로 또 무력증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뼈에 무력증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체온이 돼서 무기력해지면 기운이 없어서 순환이 안 되고 골밀도가 떨어지고, 또 저절로 등이 굽어서 목이 없어져 자라목이 되고, 골반의 뼈와 근육이 기운이 없어져서 다리가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골다공증이 다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뼛속이 저체온이 되어 기운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허리 디스크나 오십견, 척추 측만증, 주걱턱, 오다리 등등의 현상이 골다공증에 해당하며 골수에 이상이 생기니 각종 또
혈액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이목구비에도 이렇게 저체온이 되면은 무기력증이 생기는데요. 눈은 시력이 떨어지고 안과 질병이 생기고 귀는 청력이 떨어져 이명 현상 등이 생기고 코는 기운이 없으면 차가운 기운을 막아내지 못하고 코 속의 세포들이 부어서 콧물 감기가 되고 기관지까지 차가운 기운이 파고들어서 붓게 되어 목 감기가 됩니다. 이와 같이 후각이 떨어지고 비염이나 알레르기, 축농증, 코골이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기운이 없어 기어 들어가고 갈라지고 잇몸이 붓는 등 각종 잇몸 질환이나 혀외 이상, 치아의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피부와 근육에도 그 영향이 생기는데요. 그 모든 기운은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오장육부가 저체온이 되게 되면은 그 말단인 피부와 근육에 무기력증이 되어 피부와 근육이 탄력과 윤기가 떨어지고 점점 늘어지면서 주름이 생기고 순환이 안 되어 변색이 되며 노화가 됩니다. 약한 부위에는 열꽃이 이제 피어나오고요. 냉체질 같은 경우에는 창백해지다가 버짐 등의 건성 피부가 되다가 누렇게 황달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시커멓게 변색이 된다고 합니다. 열체질이 되게 되면은 이제 눈가의 세포들은 기운이 없고 붓고 늘어져 눈이 작아지지만 냉체질은 기운이 딸려 들어가면서 움푹 파인 눈이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피부가 늘어지면서 주름이 생기며 변색이 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생기게 되고 기미 검버섯이 끼고 너구리 눈처럼 시커멓게 변색이 되어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손발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뱃속이 이 저체온이 되게 되면 이 말단인 팔다리나 손발까지 기운이 미치지 못하니까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무기력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팔다리, 손발에 힘을 쓸 수가 없게 되고요. 또 열체질인 사람은 기운이 없어서 순환이 잘 안 돼요. 뚱뚱 붓게 되어 혈관을 찾을 수가 없고 냉체질인 사람은 말단 피부와 근육들의 신경과 세포가 탄력과 윤기가 없어지면서 가늘거나 오그라들어 피부와 뼈가 달라붙어가며 피골이 상접해집니다. 또 혈액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 차가워진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끼게 되고 피가 굳어가 혈전이 생기고 죽은 피가 생기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명 온도를 살리어서 따뜻하게 해주지 않고 죽은 피를 뽑고 약만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냥 단방요법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붓기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부종 같은 게. 배가 차가워지면 신장과 방광, 요도 등의 신경과 세포 근육들이 무기력해져서 소변 기능이 약해지고 수분을 배설하지 못하고 붓기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저체온이 이게 되게 되면 자궁이 부어서 근종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고요. 또 찬물을 마시고 잠을 안 자고 욕심을 내어 과로를 하는 등의 몸을 차갑게 하는 이 생활 문화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점점 더 차갑게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이 건강이라는 것은 잘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또 피곤할 때는 몸이 이렇게 붓게 되는데요. 저체온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빠른 해결법은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는 것인데 목욕을 하여 몸이 따뜻해지면 순환이 잘 되고 땀이나 붓기가 빠진다고 합니다. 또 통증도 생깁니다. 이 저체온이 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내적인 요인으로서 이 통증이 왜 생기냐면은 몸이 따뜻하고 머리가 차가운 사람은 순환이 잘 되고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차갑고 머리가 뜨거운 사람은 순환이 안 돼서 아픈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은 차가운 곳에 통증이 생기고 머리는 뜨거운 데서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통증은 신경이 전달되지 않는 뼈와 근육, 장부에서 생기는 자동 현상으로서 이는 우리 몸이 따뜻하게 해달라고 보내는 신호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라는 것은
세포와 신경이 죽기 전에 외치는 비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기운이 이 항문 쪽으로 또 몰리게 되면은 항문 질환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이 피곤할수록 저체온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이때는 세숫대야에 뜨거운 물을 넣어 엉덩이를 담가서 자욕을 해보면은 이 환부가 따뜻해지면서 순환이 잘 되고 치질로 인한 부기 또는 염증, 통증 등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차가운 물을 마신다든가 뭐 이런 생활 습관이 나쁘게 되면은 배를 차갑게 만들면은 재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몸에 차가워진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을까, 변화를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분은 제3장에서 사람을 병들게 하는 차가운 생활 문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페이지 17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이 냉장고는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도구이지 음료수와 음식을 차갑게 먹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관된 음식은 세균이 없을 수 있지만, 적을 수 있지만, 그렇죠? 위와 장, 신장과 방광이 열 손실이 되면서 붓고 또 아프면서 세균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염증과 암을 만들고 부종과 피부병, 비만과 각종 난치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냉장고에서 꺼내면 음식을 반드시 상온, 상온의 온도로, 냉장 온도가 10도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온 온도로 이렇게 높인 다음에 먹거나 또는 따뜻하게 데워서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가운 음식은 몸을 차갑게 만든다라고 해서 차가운 음식에 대해서 절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물은 신장과 방광을 굳게 만들기 때문에 제 기능이 마비되고요. 불필요한 이 수분이 이 소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이 대변 쪽으로 나오게 돼서 복통과 설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는 왜 이렇게 설사가 많나 뭐 이런 특별한 뭐 염증도 없는데 뭐 그렇다 그러면은 나의 그 생활 습관 중에서 내가 차가운 것을 너무 좋아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 식사도 어떤 식사를 먹느냐가 중요하겠죠. 차가운 식단, 뭐 냉면이랄지요, 뭐 이런 거, 그 차가운 음식은 좀 삼가하고 따뜻한 음식을 좀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후, 식전, 또 차가운 음료수를 먹게 되는데 물이나 이것도 따뜻한 물을 드시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전, 식후. 그래서 숭늉을 그 식후에 우리 옛날에 먹었었죠. 그런 것처럼 식후에도 따뜻한 그 물을, 숭늉 이런 걸 마시면 그 위 속에 있는 음식물 중에 차가웠던 음식을 따뜻하게 하고요. 또 위나 장도 따뜻하게 해서 위장의 기관이 이렇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뜨거울수록 좋다고 합니다. 또 밤늦게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체내 비축이 돼서요, 순환이 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차가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식을 먹는 습관이 많은 분들은 몸이 차가워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밤늦게 음식을 먹지 말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배고픔을 느낄 때 그 야식을 드시지 마시고요. 그냥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코로 이렇게 들으셨다가 코로 내쉬는, 입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런 방법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이 부족하면 또 몸이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낮에 일과 피로에 쌓여있는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모했던 기운들을 이 잠을 자면서 보충을 하게 되는데, 이 잠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 우리 몸을 이렇게 기운을 보충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은
더욱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시간에는 잠을 자야 된다는 겁니다.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모든 병에 노출을 시키는 행위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이거를 촬영하는 게 12시가 넘었는데요. 11시 전에는 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충격은 몸을 차갑게 만든다. 충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교통사고든 뭐 이런 물리적인 어떤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충격,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물질적인 것과 어떤 정신적인 충격에서 이런 것들을 잘 대처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차가워져서 모든 병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충격을 받았을 거나 이럴 때는 그 따뜻한 물에 발을 이렇게 담궈서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따뜻한 한 2, 3도 정도 온도면 뜨겁까요? 그 정도 온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발을 따뜻하게 되게 되면은 이 마음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피로입니다. 피로는 몸을 차갑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로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은 해야 되는 거죠. 9시 우리가 일하면 5시, 6시 끝나는데 그때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이 피로를 잔업을 요즘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잔업을 좀 적절히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는 몸을 차갑게 만들기 때문에 잠을 푹 잘 자고 몸을 편히 이렇게 쉬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자동으로 이 피로 물질을 이렇게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과식은 몸을 차갑게 한다. 자신이 소화시킬 수 있는 기운보다 과하게 먹었기 때문에 이 기운이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체온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지나친 식사는 우리 몸을 더 차갑게 만들기 때문에 적당한 식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과음은 몸을 차갑게 만든다. 지나친 것은 뭐든지 그렇게 차갑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물을 많이 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몸을 아주 차갑게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음주 문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 건지 술이 사람을 먹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많이 먹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몸이 이제 더 차가워집니다. 근데 이제 맥주 같은 경우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굉장히 찹니다. 냉장고에서 차게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 주인이 이렇게 어떤 분이 손님이 맥주를 시켰는데 찬 걸 안 주면 화를 내시죠. 반품해 달라고. 그리고 어떤 또 집은 또 셀링 포인트가 이 맥주잔이 얼음잔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다가 맥주를 벗어주는 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겠습니까? 그게 이 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을 완전히 그냥 얼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 맥주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과음을 하게 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머님들이 끓여주신 게 해장국 같은 거 이런 거 끓여주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해장국이나 매운탕, 이렇게 고춧가루가 들어간, 향신료가 들어간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고추, 뭐 이런 거. 매운탕이나 북엇국,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목욕이나 수면 등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머리를 차갑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음 이런 거는 절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가운 음주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만약 드시겠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 화이트 와인 같은 이렇게 얼음에다가 담갔다 주는 거 말고요. 레드 와인처럼 유럽처럼 그냥 일반적인 미지근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약간 조금 들어주시면은 그게 그 자체도 와인도 우리의 몸에 열을 주는 그러한 약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8번째,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환절기 같은 경우에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 몸이 그렇지 않아도 차가워져 있는데 장내가 거기다 외부의 날씨까지 차가워지게 되면 우리 몸은 더 차가워지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중풍 같은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피부 노출을 과도한 피부 노출이죠. 이것은 몸을 차갑게 만든다고 합니다. 배꼽티 같은 경우, 핫팬티 뭐 이런 거 있죠. 소대낫이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거의 이렇게 막 이게 추운데 이렇게 다니면 여름에도 그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몸을 차갑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분들은 이렇게 안에도 이렇게 복대를 대고 이 위장 쪽 이쪽 위에서부터 이 장을 복대를 이렇게 차고 다녔다고 해요. 옛날 분들은 지혜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래서 그 피부 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많이 차가워지게 되면은 이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뭐 호르몬이 분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리통이 더 심하죠. 그 다음에 생리불순도 많고요. 그 다음에 냉대야, 그 다음에 불임도 많이, 이게 원인이 없어요. 불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조사를 해봐, 검사를 해봐도 불임의 원인이 없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몸이 차갑지 않은가, 이것을 항상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쪽에 복대를 하나 하시든지, 얇은 거, 그 다음에 아니면 속옷을 하나 더 입으시든지 해서 이 장을 따뜻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유산이나 뭐 기형아 출산 등 그런 여성 질환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노출은 가급적이면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 것으로 이분은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각종 공해가 우리의 건강을 노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공해가 있죠. 소음, 공기, 중금속, 농약, 폐수 공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기운을 약하게 하고 또 신경질적으로 사람들을 또 만들기도 하고 불안하게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까탈스럽게도 하고, 그래서 또 두통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불면증도 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환경적인 공해 요인도 여러 두통이나 불면증 같은 여러 증상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온을 낮추는 데 기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특이한 내용이었는데요. 저에게도 좀 해당이 됩니다. 11번째, 말이 많으면 몸이 차가워진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왜 차가워질까요, 몸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생각도 해야 되고, 판단도 해야 되고, 추리도 해야 되고, 또 뭘 얘기할 것인가를 또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이게 제대로 말을 한 건지 또 검산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서 결국은 이 몸이 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하는 것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화를 지혜롭게 다스려라. 화를 내게 되면은 사람이 욱하고 이제 화를 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도 우리한테 병이 오고 우리 몸이 차지고, 우리가 어떤 뭐 나쁜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을 해서 타인을 또 화를 나게 하면은 이 타인에게도 또 몸을 해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화를 지혜롭게 잘 다스려야 된다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쭉 왜 우리 몸이 차지는가 이런 걸 원인을 이제 찾아봤고요. 이분은 제 4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할 것인가, 생활 문화 속에서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뜻한 음식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그래서 이 식습관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데우지 않고 차가운 상태로 그냥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청년들이나 그 멀리 그 지방에서 서울 근교로 혼자 와서 일하는 분들이 급하니까 빨리 먹고 때우려고 이러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혼자 살 때 자취하고 지방에 한번 1년 살았었는데요. 이 습관이 가장 좋지 않다고 합니다.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냉장고를 버릴 수는 없고, 냉장고에다가 보관했다가 데우지 않고 차가운 그대로 먹는 것.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집사람이 따뜻한 밥을 주면 화를 냈었어요. 왜 따뜻한 밥을 주냐? 냉장고에 넣어서 찬밥을 달라고. 이 책을 읽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따뜻한 음식을 먹을 것을 이분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몸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도 반드시 따뜻한 상태로 먹어야지 찬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몸이 차가워진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 채식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채식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면 몸이 좋아질 것 같죠.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닙니다. 몸이 차가워져 있고 소화력도 약한 사람이 채식을 하게 되면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몸을 더 차갑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채를 날로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살짝 데쳐서 바로 따뜻한 나물 반찬으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샤브샤브 있죠. 그런 식으로 좀 드시면 야채도 많이 먹고 식물 섬유가 중요하거든요. 이 식물 섬유가 우리 몸에 들어가야 위에서의 그 시간을 이렇게 불려줘 갖고 음식이 바로바로 안 내려가고 위에서 이렇게 그 소화효소의 공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체시켜 줍니다. 이 식이섬유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장에서는 반대예요. 식이섬유가 없으면 장이 변이 빨리 안 내려가요. 거기서 그냥 돌을 닦아요. 막 며칠을. 그러면 이제 나쁜 병균도 많이 생기고 또 가스도 생기고 해서 몸에 안 좋게 되는데, 이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이 되면 대장 쪽에서는 빨리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많이 필요한데, 이 야채를 날로 먹지는 말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또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뜨거운 차를 마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뜨거운 차를 마시고 또 뱃속을 편안하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 뜨거운 게. 그 다음에 식사 전, 한 20분 전, 이때는 또 따뜻한 걸 먹어주면 또 소화효소가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찬 걸 먹으면 안 되겠죠. 반대겠죠. 그 다음에 식사 후에도 따뜻한 물을 드셔야 됩니다. 숭늉. 또 잠자기 전에도 따뜻한 물을 자게 되면은 숙면이 푹 잠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틈틈이 시간 되는 대로 차가운 걸 먹지 말고요. 우리가 요즘에 스무디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얼음을 확 그냥 한 18개, 막 12개 막 이렇게 갈아갖고 같이 먹는데, 그거 참 우리 맛은 좋을진 몰라도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몸을 어떻게 하면 따뜻해 하느냐? 맵고 짠 음식이, 또 발효 음식이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맵고 짠 거는 장사가 잘 되나 봐요. 그 매운맛은 몸에 들어가 열을 내주고요. 또 따뜻하게 해주면서 생명의 온도를 보충해 준다고 합니다. 오후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일해서 지치죠. 피곤해지면 몸이 저체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래서 얼큰하고 맵고 이런 것이 땡기게 됩니다. 이 본능이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이 찌개집, 김치찌개나 매운탕, 얼큰한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이 김치 같은 경우는 이분은 굉장히 예찬을 하고 있는데요. 이 김치는 주 원료들이 보면은 고춧가루, 또 마늘, 뭐 생강, 대파, 쪽파, 양파, 뭐 무, 배추, 순무, 갓, 부추, 이런 전부 매운맛을 내는 이러한 재료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소금에 또 절여 있죠. 짠맛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발효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단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그래서 김치가 우리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런 또 지혜는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회를 많이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이 회는 이렇게 우리 몸을 차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 회 나올 때 보면은 이 마늘도 나오고 고추도 나오고 겨자도 나오죠.
이게 이제 찬 그것들을 약간 이게 맵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싹 빼고 안 먹죠. 회만 먹죠. 그럼 몸은 이제 굉장히 이제 피폐해지는 거죠. 물고기의 반격이죠. 반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맵고 짠 음식들이 뭐가 많냐면은 주로 이제 낙지 볶음 같은 거, 또 라면이 또 잘 팔리죠. 매운 라면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좋고요. 또 질긴 음식들을 먹을 때는 위에 부담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고기 같은 게 질기잖아요. 그때 이제 마늘이나 고추 이런 쌈장 이런 것들하고 같이 발효된 식품하고 마늘, 고추를 이렇게 먹게 되면은 해독 작용이 있어서 매운맛이 질긴 것들의 성질들을 이렇게 잘 중화시켜주고 소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이 생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본초 과목에 보면은 거악생신이라고 하는 내자의 한자가 있는데요. 갈거자에 나쁜 거, 악, 생, 날생자에 신, 새로울 신 해갖고 이 악을 보내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냉입니다. 냉, 차가운 거. 그 다음에 신, 이거는 따뜻한 거죠. 그래서 이 생강을 먹게 되면은 몸을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린 분들은 생강에다가 대추도 넣어갖고 막 이렇게 팍 끓여갖고 드시면 이런 것들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소금이 이 4가지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이제 살균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이 소금이 있는 데는 잘 못 살죠. 그래서 이런 살균 작용이 있고 또 순환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삼투압 작용이 있어서 이 몸속의 체액들을 이렇게 순환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나 호르몬의 분비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또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막 염분을 먹으면 걱정을 하는데 이러한 남아도는 과잉의 이 염분들은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은 다 자동적으로 스스로 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찬 사람들이 짜게 먹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악한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짜게 먹는 것은 뭐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다음에 해독작용도 있다, 소금은. 그 다음에 소화작용도 있다. 그래서 이 짠맛이 잃어버린 식욕을 이렇게 돋아주기도 하고요. 소화 능력을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없죠. 그래서 이 젓갈 같은 거 있죠. 뭐 명란젓이나 게장이나 뭐 굴젓 이런 여러 가지 젓갈 이런 것들이 우리 소금하고 잘 이렇게 번복이 돼 있어 갖고 요게 우리의 몸을 이게 먹게 되면 따뜻하게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이 저체온이 된 사람이 짜게 먹으면 물을 찾게 되는데 찬물을 또 마시죠. 그러면 또 목과 가슴은 시원하지만 배는 더욱 차지죠. 그래서 이제 위로 차지게 되면 이 장이 차지면 밑에 있는 차가운 공기의 기운에 뜨거운 기운이 밀려갖고 이게 머리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갈증도 생기고 해서 또 신장과 방광은 더 차지죠. 그래서 이제 수분을 잘 못 빼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붓게 된다고 해요. 짜게 먹으면. 그래서 이제 복수도 차게 되고 또 몸이 이게 식어가면 이게 또 생명이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몸이 저체온이 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발효식품을 이분은 많이 드시라고 권면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열 소모를 덜하게 하고 소화에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효식품을 먹고 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이 잘 흡수되고 또 분해가 잘 된다고 해요. 발효식품들이. 또 발효식품 열을 나게 하기 때문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발효식품이? 뭐 우리나라의 장류죠. 고추장, 된장, 간장, 뭐 젓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발효식품은 위와 장에 무리를 안 주고 오히려 기운을 더 잘 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이 자연, 대자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운이 이 대자연에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뭐 어떤 분노,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자연 안에서도 이러한 치유 능력이 있다고 해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또 음과 양의 또 차이가 있죠. 또 찬 곳이 있고 따뜻한 곳이 있고 또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죠. 그래서 산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우리의 어떤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이 자연이요. 예, 그러한 역할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집, 도서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있죠. 직장 이런 것보다는 자연에 나가서 햇볕도 보고 쬐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산 속에 있는 나무들 새 소리, 물에 흐르는 소리, 바람의 소리, 낙엽 밟는 소리 뭐 이런 여러 것들이 또 우리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어떤 자연 치유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분은 좀 특이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존댓말을 써야 건강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살아오면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야자 막 이렇게 막 하대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상대방의 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땀을 흘려야 몸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경에도 나와 있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몸에 탄력이 없고 윤기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할 것을 이분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장수국가 같은 등에 가면은 코카소스 지방이나 여러 곳을 가보게 되면은 그 장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몸속에 있는 찬 기운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와 또 등산이나 운동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좀 그게 좀 여의치 않은 분들은 뭐 사우나 찜질 같은 이런 게 열을 이렇게 외부에서 강제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이제 목욕을 하고 나서 이제 시원한 걸 또 먹죠. 찬 음료수. 요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료를 먹을 것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같이 이렇게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숨만 쉬는, 밥만 먹고 뭐 책만 보고 뭐 일하고 그냥 운동을 왜 하니? 운동을 뭐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이제 저체온이 되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운동을 안 했는데 땀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진땀이라고 한답니다. 또는 식은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몸 주인이 땀을 흘려주지를 않으니 이 몸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땀을 흘리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몸이 찬 기운에 차 있어서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해주는 사인이라고 해요. 제가 식은땀이 가끔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활을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이게 뜨거운 차를 지금 먹고 있어요. 미지근해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사람들을 불안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불 아닐 불 땀 한자에다가 물이 당해서 불한당. 땀이 안 나는 사람. 이거 불안당이랍니다. 일곱 번째는 일을 하게 되면은 몸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운동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회사에 가서 놀지 마시고 그 사장님 뭐 눈치 보고 요리조리 빼질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면 본인한테도 좋습니다. 운동이 돼요. 그리고 의자에만 앉아 있지 마시고 서서 이렇게 사물을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사무 보는 분들은 뭐 그렇게 자기 운동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여덟 번째, 목욕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체온이 되면은 여기 열이 장의 열이 이렇게 머리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머리로 가서 막 문제가 된 체질을 열체질이라고 해요. 이 열체질일수록 땀이 많이 흐르고 그다음에 지방 막 이런 것들이 피부에 많이 난다고 해요. 이게 지방 물질. 그래서 지방 체질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냉체질은 뭐 어떤 상태냐면은 이 열 체질이 이제 변화를 안 주면 이 냉체질로 변해버린대요. 더 악화되는 거죠. 이 냉체질이면 이제 건성 피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각질이 많이 생깁니다. 각질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저체온이라는 것은 이제 피로나 스트레스가 이게 많이 쌓여서 뱃속이 차가워지는 현상이고요. 피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제 뱃속이 비례해서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말단인 피부까지는 이 혈행이 잘 안 도니까 그 말단 피부 세포들이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게 각질이죠.
그래서 때를 이렇게 제거를 잘 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죽은 세포들은 살아있는 따뜻한 세포들에 붙어서 자주 열 손실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쉬 피로를 느끼게 되고 무기력해지는데 때를 이렇게 잘 벗겨내게 되면은 몸이 따뜻해지면서 가벼운 발걸음, 맑은 정신, 개운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세포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피부가 변색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체질인 경우에는 이제 처음엔 얼굴이 이렇게 벌게지다가요. 나중에는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고, 냉체질인 경우는 창백해지다가 그다음에 버짐이 끼고요. 다음에는 이제 누렇게 변한대요, 얼굴이. 그 다음에는 검은색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자기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럴 때는 이제 그 배꼽 있는 데까지 따뜻한 물을 이렇게 담궈서 가슴까지는 차지 마시고요. 이 배꼽 정도까지만 따뜻한 물에 담그는 목욕법, 이것을 사용하면 이 몸의 체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기운이 약한 냉체질 사람은 냉탕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숫대야에 뜨거운 물을 붓고 발을 이렇게 담가주면,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을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이분은 뭐 철학적인 얘기인데, 반성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빨리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 사과를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열을 받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욱 화가 나서 복수의 칼을 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몸이 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 현상이 나빠지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는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I am sorry. 이렇게 하는 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또 바른 자세, 이런 것을 잘 주장하는데요. 이 바른 자세를 하게 되면은 기운이 잘 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자세도 보면은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발끝과 무릎을 이렇게 붙이고 앉아야, 그래야 배에 힘이 딱 단전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야 좀 이렇게 몸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다리와 무릎을 약간 벌리는데, 쩍벌남 이런 사람은 안 좋고요. 무릎과 무릎이 주먹 하나 정도, 이 사이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벌리는 것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갈 때 질질 끓으며 신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기를 소모한다고 해요. 그래서 몸이 차진다고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또 걸을 때 쿵쿵거리고 걷는 사람, 이런 것도 안 좋다고 해요. 걸음걸이를 또 이렇게 팔자로 걷지 말고 이렇게 11자로 이렇게 걷는 것이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때 이렇게 새우처럼 이렇게 구부리고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분은 잘 때 베개를 가능하면 높지 않은 얇은 거를 베되, 폭신한 베개는 안 좋다고 해요. 머리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안 좋고요. 머리가 이게 차가운 것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수건 하나를 반만 접어갖고 거기다 그냥 비고 잔대요. 뭐 특이한 분이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대자로 자거나 이렇게 팔을 올리고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늘을 보고. 새우같이 이렇게 구부리고 자는 것들은 좋지 않다고요. 이 기순환을 막는데요. 그래서 이게 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진대요. 그래서 이 피로가 심한 사람들을 보면 등이 좀 굽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무실 때 이렇게 딱 하늘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양팔을 들고 이렇게 주무시거나 이렇게 대자를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이분은 단식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맛이 없을 때는요, 우리 몸이 이걸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리하게 먹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그냥 한두 끼를 굶어버리라고 합니다. 그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굶으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저체온이 되면 기운이 없으며 밥맛이 없고 쓰다. 이것은 배가 차서 소화나 배출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이때 억지로 먹으면 음식은 차가워져서 굳게 되고 숙변이 된다는 거죠. 배설이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지방이 변비가 된다는 거죠. 지방이 굳이 체지방이나 또는 콜레스테롤이 되어 비만과 고혈압 등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것이 낫다고 해요. 염분을 약간씩 섭취하시면서. 예, 오늘은 어떻게 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까라는 책이 있어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목이 따뜻하면 살고 차가워지면 죽는다. 예, 좀 섬찟한 말인데 요거를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실천을 하나하나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